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지역에서 가장 피말렸던 승부를 벌였던 연수을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회의 도중에 지금 오신 거죠? 네, 약속 지키려고 네. 본회의 중에 지금 왔습니다. 지금 네. 돌아가야 됩니다. 마치는 대로. 결국 18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어깨가 많이 야당하고 무거우실 것 했는데.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네. 3차 추경안 심의가 들어갑니다. 네. 추경이 빨리 이제 집행이 돼야 네. 우리 경제에 또 우리 어려우신 분들께 도움이 되죠. 지금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출연 마치시고 난 뒤 곧바로 본회의 네, 가셔서 가서 바로 이제 본회의 참석하고 상임위 참석해서 네. 추경 예산 심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하신 그렇죠. 건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실 생각이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네. 유권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싸우지 말고 정말 일하는 정치 그걸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좀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아 정말 21대 국회는 많은 성과를 냈구나 일하는 국회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열심히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정 의원께서는 뭐 79년부터 네.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30년 넘게 하셨는데 네, 네. 그 같은 공직 생활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앞으로 이제 의정 생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좀 마음가짐을 갖고 하겠다. 이것만큼은 기대해달라. 이런 부분 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번 1차 기재위원회에서 부총리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 정책을 공무원들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특히 우리 서민들께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추경 예산 정책을 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장 잠시 후 추경 예산안 심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잠깐 선거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천 연수을은 정말 쟁쟁한 격전지였습니다. 뭐 통합당의 민경욱 의원과 또한 그 당대표를 역임했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대상으로 3파전을 벌였고요. 모두 예상은 아마 정일영 의원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랬었습니다만 2.3%포인트 간발의 차이로 이제 첫 배지를 달았습니다. 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두 궁금해 하시죠?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유권자분들께서 변화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1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설날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도로에서 또 상가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어떤 성실함, 진실성 그런 것을 우리 유권자분들이 높이 평가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실함과 진실성에 대한 평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경욱 전 의원 계속해서 선거 부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당사자인 정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 대응하신 적이 없어요. 없죠. 왜 그러신 거죠? 그 민경욱 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의 우리가 선진국 수준이 됐는데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점의 의혹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계획적인 그런 의도도 특히 그건 있을 수 없고 그게 저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나서서 뭐 대응할 일이 아니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네. 우리 국민들도 그걸 이해하실 걸로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나서 가지고 그렇게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신지요? 그렇게 또 평가 말씀하긴 뭐하죠.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는 참 안타깝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 의원이 오늘 저희 뉴스 오늘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남기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일영 의원 국회 입성하기 전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요. 바로 1년 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재임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을 찾아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정규직 전환 논란. 네. 당시 사장으로 또 맡아서 이 네. 업무를 추진하셨는데 그렇죠. 지금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대학교 졸업하고 또 직장을 아직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너무나 취직하기 어렵고 경제는 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당이나 정부에서 빨리 더 좋은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갑자기 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지난 2017년 5월 12일 날 대통령께서 인천공항 방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뒤에 이제 노조와 많은 협의를 거친 끝에 그해 2017년 12월 26일 날 전체 약 1만 명의 비정규직 중에 70%는 자회사, 30% 정도는 직접 고용, 인천공사에.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분들은 직접 고용한다고 그때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또 노조와 많은 노동자 대표분들과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2018년 12월 26일 날 더 구체적인 것을 이미 발표를 했고, 그걸 지금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에서 인천공항공사 경영진이나 국토교통부의 간부들이나 고용노동부의 간부들, 장차관,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비롯해서 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일어나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 논란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좀 사실과 거리가 먼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학생이 뭐 갑자기 5천만 원짜리 연봉 직장에 들어갔다 있을 수 없고요.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네.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진행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대통령 인천공항에 가시면서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 그런 말씀도 있는데, 사실은 인터넷이나 모든 걸 찾아보면 2016년 1월 달에 수화물 대란이라든지 미리국 네. 사건이 크게 두 번이 터집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지 모든 언론에서 이제 인천공항이 무너진다. 우리나라 관문공항인데 세계 최고공항인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가 돼서 특필됩니다. 네. 인천공항에 왜 보안이, 왜 미리국이 생겼냐. 그분들이 비정규직이고 2년도 안 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계속 이직률이 높으니까 그분들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국가 관문공항에 구멍이 뚫렸다. 그러니까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검토를 했고요. 오늘 저녁에도 인천공항에 필수 인력, 국가 최고의 시설인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그 필수 인력이 약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전 기준으로 하면 비정규직이,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의 직원, 정규직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2,000명 중에.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네. 10%가 안 돼, 한 5% 그런가요?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네. 이제 비정규직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최고의 중요한 시설이고 세계 최고로 잘 나가는 인천공항에 책임을 진다 그러면 조금 네. 불안하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또 파견법 때문에 직접 지휘 감독도 안 되는 상태고, 그 정규직화는 꼭 필요했고요. 네. 그 정규직화를 되는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 검색분들 정규직으로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자리를 뺏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직군이 다르고요. 네. 모집하는 절차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사실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렇지만 이 문제가 이제 생긴 것은 취업 준비하는 분들, 또 아직 직업을 못 가진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은 분들, 이런 네. 분들한테는 너무나 또 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 더 나서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하고 좋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네. 제가 오늘 예산 심의하고 추경 예산 심의하러 들어가서도 그렇고 제가 또 쭉 아마 일주일 동안 계속 예산 심의에 네. 참여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 좋은 일자리, 또 청년분들의 취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편성, 이런 걸 따질 거고, 또 창업이나 벤처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네.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그것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계속 질의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그건 대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소통 또 대화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또 말씀하신 네, 만큼 그렇습니다.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예산안 그렇죠. 등등에도 꼭 네. 좀 녹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모 공직생활 30년 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근무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또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 전문가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연수을 아무래도 교통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연수를 특히 이제 송도국제도시 지역에서 보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외부 서울로 가는 예를 들어서 교통망, 하나는 네. 송도 내부의 교통망, 연수을 동천운전도 포함해서인데요. 그래서 외부로 가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시다시피 GTX B 노선입니다. 지금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까지 가려면 거의 2시간 걸리거든요. 너무 네. 멀죠. 힘들죠. GTX를 이용하면 27, 8분밖에 안 걸리니까 GTX가 작년에 예비 타당성은 통과를 했고요. 지금 이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걸 빨리 지금 잘 나오도록 기재부와 제가 기재위원회가 그러니까 기재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빨리 나오면 민자업자를 선정하고 착공을 가능한 빨리 해야죠. 빨리 서둘러서. 그런데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당겨서 착공하고 완공을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시간이 이제 뭐 5, 6년 정도 많이 걸리니까요. 네. 이제 M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를 더 확충해서 서울이라든지 서울역 또는 강남 이런 데 교통이 좀 출퇴근 교통 특히 좋아지도록 하고 내부 교통망은 이제 송도 트램 이런 걸 활용하고 네. 해서 동춘 옥룡까지도 연결된다든지 그걸 좀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버스 노선들이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인천시에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그걸 정말 주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하시는 그런 노선을 좀 만들고 조정해서 네.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답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역 주민들의 기도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러한 정의령 의원이 그렇다면 어떠한 법안을 내놓을 것인지 이 부분도 많이 관심이죠. 1호 법안. 그런데 교육 쪽에 초점을 맞춰서 발의했다고 합니다. 의외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네. 된 내용이죠? 제가 선거운동할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교육, 교통 교육입니다. 네. 너무나 중요하고요. 교통 문제는 뭐 법안이 필요 없이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돼 있고 교육은 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거나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었을 때 학교를 아파트 건설될 때 미리 지어지도록 그러니까 네. 아파트 다 입주하고 나서 학교를 짓기 시작하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학생들이 더 멀리 학교에 가야 되고 그래서 그거 하나. 또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그 땅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그 땅을 파는 거죠. 그때 나오는 개발 이익을 네. 학교를 짓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그 법률 개정안 네. 1호를 발의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내용이 그러면 법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아유, 그래서 이렇게들 고생들이 신도시가 건립됐을 때 많았군요. 그렇죠. 네. 아파트 만들어지면은 네. 입주할 때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네. 오픈해야 되는데 주민들 오신 다음에 다 들어오신 다음에 학교를 짓기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네. 한 적어도 2, 3년은 차이가 발생하고 학부모님도 어렵고 학생들도 멀리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학교 네. 짓다 보면은 또 분진 소음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송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신도시들이 그 대상이 그렇죠. 되는 다, 내용인 만큼 다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좀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 의원의 공약을 살펴보면은요,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송도 랜드마크 인천타워를 건립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인천타워 150층이 넘는 상당히 큰 타워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이 세워졌다가 좌초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의원님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네, 제 공약 중요한 게 이제 그 인천타워하고 좀 더 실현이 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죠.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세브란스 병원은 조만간에 계획을 발표를 할 거고요. 짓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높은 150층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150층을 지을 수 있는가 네. 많이 전문가분들을 만나봤는데 이제 공사비도 다른 층에 비해 2배 들고 상당히 어려워서 많은 의견을 좀 수련 중에 있습니다. 랜드마크라는 것은 디자인도 중요하거든요. 네. 높이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송도 또 인천의 최고 명물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 네. 디자인도 최고로 만들고 높이는 공사비라든지 또 입주하는 분들의 관리비 이런 걸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를 어떻게 꾸릴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송도 세브란스 병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다. 기대해달라.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